다음은요, 이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그 문제 녹취.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 1억 원 보관하고 있었다는 그 1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는 건데, 이것과 관련한 두 사람의 녹취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아,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저를 믿고 상의해 주신 것까지는 그거인데 어쩌다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그리고 그걸 들어버렸으니 저좀 살려주세요. 그게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지금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언제도 이렇게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언제도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저 녹취상으로만 판단을 하면 김병기 의원이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해명은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선우 씨, 그 보좌진들은 얘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1억 원이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가 남는 의문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고 예.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뭐 강선우 의원이었든지 제가 그 보좌관이었든지 그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돈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 보좌관이 그 반환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지시 다른 것도 아니고 지시를 했다면 다른 예. 것도 아니고 돈 문제잖아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1억 문제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당연히 반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돈을 돌려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이제 뭐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시작됐죠. 예, 제가 봤을 예. 때 지금까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돈을 받아서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환을 했다면 반환했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서 그나마 파장을 좀 줄이는 쪽으로 반응을 할 텐데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이제 궁금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네. 내부에 지금 이제 감사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공천심사위 관련해서도 저는 내부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앞으로 경찰의 수사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돌려줬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단수로 공천이 됐냐? 예. 누구도 해명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해명해야 되느냐? 그건 당시에 공천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정말로 오로지 점수로만 했는데 단수 공천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면 뭐가 입증이 되겠습니까? 좀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당시에 공천심사위 내부적으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예. 왜 단수 공천이 됐는지 또 돈 받은 건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경찰 수사가 될 거예요. 예. 경찰 수사 되기 전에라도 먼저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그러게요. 있었습니다라고 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대로 하더라도 공당이다 보면은 국민적인 의문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알아보고 좀 알릴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대변인 말로는 거의 멘붕이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사실 많이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천 이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사실은 보수 정당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우리 당에 있다니. 사실은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광역 기초의원을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앞으로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악습이라고 봅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멘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니까 글쎄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그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멘붕일 것 같아요. 2002년 민주당의 단수 공천 그 균일가는 1억 원이었구나. 이게 확정됐으니까 한 4년 정도 지나갔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한 1억 5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네. 생각하는 민주당 후보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민주당이 정말 뭐 박수현 의원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항상 자부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실상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썩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들은 셈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윤리감찰단 하는데 김병기 의원은 또 거기서 빼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1억 원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럼 그 1억 원 공천 줬으니까 김병기 의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그냥 국민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공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1억 원을 받아놓고 공천을 줘놓고 그 1억 원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경찰서에 가서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경찰서에서 그 해명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할지. 어차피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거 국회의원은 포괄적인 그 의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액도 1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예.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분명히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예. 제가 저는 저희 당이 제가 앞서서 정말 송구스럽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경찰 수사할 거니까 지켜보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인데 예. 2024년 1월 31일 날 이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 간의 통화 내역이 있어요. 녹취록이. 그게 뭐라고 나오냐?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 당시 인재영입 위원장 공관위원에게 단수 주세요. 나 이거 단수 안 주고 경선해가지고 하면 다른 캠프 이제 경선 끝난 다음에 다른 캠프한테 지지선언 얻어내려면 이 동네 시세가 3억에서 5억이에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5억 요구받은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20년 일 가지고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물가 올랐기 때문에 1억 5천 얘기하시면 그때는 3억에서 5억이 지금 24년도 일이면 뭐 국민의힘은 뭐 한 5억 5천에서 6억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우리 민주당만의 어떤 잘못된 걸로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건 과하다 이런 말씀 이게 드립니다. 그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3억에서 5억 요구 받은 적 있다고 했지 돈 줬다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 그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라고 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민주당은 어떻게 된 게 계속 녹취록 나오고 이제 그 대화창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그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강의용 전부 다 이분들 다 갑질 논란에 휘둘렸던 분들이잖아요. 계속적으로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제로 핵심은 그겁니다. 김경 시의원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만약에 이 논란이 있었던 분이라면 당연히 컷오프하고 공천을 주지 말아야 돼요. 결국엔 예. 시의회 하면서 4년 동안 의정활동비 다 받고 국민세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이걸 다 떠나서 민주당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반성해야 되고 저렇게 생생한 녹취가 있는데 뭘 여기서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이걸 윤리감찰단에다가 저는 그 올려놨다라는 건데 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어떻게 보면 면죄부예요. 장경태 의원 윤리감찰단 올려놓고선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결과 낸다고 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그걸 물어봤더니 당대표가 짜증을 내요. 그리고 이건 윤리감찰단이 아니라 당이 나서서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을 해야죠. 왜냐하면 공심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어떻습니까? 해당 인사가 공심위 구성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서울시당에.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난리가 나고 뭐 특검하자 이렇게 했던 당이 어떻게 윤리감찰단으로 퉁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만 윤리감찰단으로 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경찰 수사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이미 국민의힘에서 착실하게 고소고발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소인 고발인 조사가 경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